현재 세계무역기구 WTO의 사무총장 선거의 결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오콘조 이웰라 나이지리아 후보의 양파전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최근 유명희 본부장에게 불리한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서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한다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공개적으로 오콘조 이웰라 후보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U 회원국 대사들은 두 후보 중 선호 후보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차이가 났겠죠. 하지만 이후 회의에서는 오콘조 이웰라 후보에 대한 지지로 굳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유럽 소식통은 7개 국가가 유 본부장을 선호한다는 것을 성명에 기록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1차 회의 때부터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했죠. 이들이 이웰라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오직 아프리카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자 상호 신뢰의 신호이다.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나이지리아 재무외무장관, 세계은행 전무 등을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WTO 사무총장 선거가 끝났다고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유명희 본부장은 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거에 중요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 국무부가 자국 공관에 물밑 작업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미국은 전문을 통해서 주재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는지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가장 저명한 정치 전문 매체 중 한 곳인 폴리티코가 보도한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미국이 유명희 본부장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매우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 평가는 폴리티코가 직접 얘기한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이번 지지가 이번 사무총장 선거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에서 가장 큰 입김을 발휘하는 나라의 의사를 명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이번 지원은 유 본부장이 막판 역전을 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결정적으로 선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폴리티코의 보도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 외교 전문에는 주재국 정부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와 함께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 유 본부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지 후보를 명확히 밝힌 국가에는 애초부터 외교 전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통상 분야 고위 관리는 폴리티코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 대표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문제를 조율했다고 들었다. 지난 6월 세계무역기구의 사무총장인 호베르토 아제베두가 느닷없이 사임을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라고는 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입김에 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WTO에 대해서 강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자무역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결국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28일 WTO 차기 사무총장으로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냉전 시대 이후 가장 심각합니다. 경제에 이어서 실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죠.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이 사실상 다자무역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현재 나이지리아의 이웰라 후보는 다자무역을 지지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네, 중국의 입맛에 맞는 후보라는 뜻이죠. 따라서 미국은 막판까지 이웰라 후보를 저지할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웰라 후보를 떨어뜨리려면 선택지는 유명희 본부장밖에 없죠. 유럽연합과 일본 말고도 주요 경제국가인 인도, 브라질, 중국 등이 아직 지지 후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국은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인도는 중국보다는 미국과 친밀하죠. 미국의 전직 통상 분야 관리는 폴리티코에 이런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사무총장으로 선택되면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이를 반대하지 않도록 요청하려고 미 국무부와 백악관의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릴 것이다. 나이지리아 대통령도 아마 미국에 전화할 것이다. 네, 미국의 입김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WTO는 지난 19일부터 164개 회원국을 상대로 진행해온 차기 사무총장 선호도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28일 대표단이 모입니다. 사무총장 선거의 결과가 여전히 미지수인 중요한 이유는 WTO의 원칙 때문입니다. WTO 사무총장은 164개 회원국 전원 합의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 유 본부장이 막판 판세를 뒤집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선호도 조사는 현지 시각으로 28일에 끝났습니다. 결과는 나이지리아 후보가 더 많은 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버티기와 사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요. 미국의 공식 입장이 반전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원 합의 상황에서 미국이 반기를 들면서 막판 역전극이 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나이지리아 후보가 앞서더라도 회원국 간 협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막판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유 본부장이 선호도 조사에서 더 적은 표를 받더라도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강력히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으면 회원국 여론이 다시 유 본부장에게 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유 본부장의 당선에 미국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향후 협의 과정에서의 전략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정권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통화하고 WTO 사무총장 선출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물론 역시나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의 지지가 유 본부장의 당선에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셈법은 무척 복잡합니다. 가장 큰 변수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WTO 정책 기조를 맹비난하며 보호무역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등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여기에 무역 분쟁에서 일종의 대법원 역할을 하는 WTO 상소기구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로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었죠. 따라서 미국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경우 일부 회원국의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미국과 정확히 대척점에 있는 중국의 선택입니다. 중국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추측은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한국과 나이지리아 편에 서서 상대 후보를 반대한다면 사무총장 선출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선출 시한인 11월 7일 전까지 의견 일치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다음 달 최종 선출됩니다. 끝까지 응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공그룹은 연 매출 10억 달러를 올리는 베트남 굴지의 기업이다. 약 20년 전 중국산 트럭을 수입해 팔던 이 회사를 갑부의 대열에 올려놓은 건 자동차다. 전국의 판매망을 보유한 항공은 2011년 현대자동차와 합작해 자동차 조립 공장을 만들었다. 수입 자동차를 규제하고 국내 조립 생산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2018년을 기점으로 두 회사의 시너지가 폭발했다. 항공현대차는 2018년에만 63,526대를 팔았다. 그해 베트남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약 18%에 달했다. 작년엔 79,568대를 판매해 토요타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다. 올 1분기엔 베트남 1위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항공현대차의 스토리는 1970년대 현대자동차와 일본 미쓰비시가 맺었던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현대차는 미쓰비시를 기술 스승으로 삼아 독자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기술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미쓰비시와 청출어람의 길로 가려 했던 현대차가 벌였던 당시의 치열한 암투는 한일 양국의 기업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꼽을 명장면이다. 현대차는 과거 자신이 그랬듯이 탕콩과 사투를 벌여야 할까? 현재까지 탕콩이 보여준 행보만 놓고 보면 기술 역전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탕콩그룹은 자동차 조립 한미로 질주를 거듭하며 벌어들인 돈을 건설 부동산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호찌민시에 3개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했고 이달 말엔 다낭시 인근 해변에 신라 호텔 브랜드를 단 9층짜리 고급 호텔을 개장할 예정이다. 호텔 인근에 조성 중인 럭셔리 리조트도 37동에 달한다. 인프라 및 공장 건설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탕콩이씨라는 건설업체도 신설했다. 현대건설과 전략적 제휴도 맺었다. 국영기업과 은행을 제외하면 베트남 주요 간판 기업들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성장했다. 세계 1위인 빈그룹만 해도 리조트와 럭셔리 아파트 건설로 불을 쌓았다. 지난해 빈그룹이 계열사인 빈페스트를 통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고 스마트폰과 TV까지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빈그룹은 여전히 부동산 재벌로 인식되고 있다. 일례로 전문가들은 빈페스트의 하이퐁 자동차 공장도 부동산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이퐁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바다를 메어 조성한 해안가 공단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데 현재 이곳은 빈페스트 공장 하나만 달랑 들어서 있다. 빈그룹이 BMW의 구형 모델을 빈페스트 브랜드로 둔갑시켜 판매하는데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공단 분양을 통해 떼돈을 벌 것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빈그룹이 올 초 신규 사업으로 공단 조성 및 분양 사업을 추가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기업들의 부동산 쏠림 현상은 베트남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부는 경제 성장의 결과물일 뿐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상품과 서비스 등 재화를 만들어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한 땅과 건물은 사상누각이나 마찬가지다. 공장 부지의 가격이 오른 건 삼성전자 같은 해외 기업들이 베트남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앞다퉈 들어왔기에 가능했다. 리조트와 럭셔리 아파트의 가격 상승 역시 해외 관광객과 비즈니스맨들이 베트남으로 몰려온 덕분이다.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은 베트남의 아킬레스건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 부동산을 지탱하는 핵심 중 하나는 관광 산업이다. 베트남 GDP의 약 6%가 관광업에서 나온다. 코로나19는 베트남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빈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빈펄 리조트는 사실상 개점유업 상태다. 계열사인 빈홈이 새로 지은 럭셔리 아파트들은 미분양 사태에 처했다. 부동산 및 레저 전문 그룹인 FLC의 올해 손실액은 8,4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과 관광 산업의 붕괴가 위험한 이유는 그 파장이 금융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부동산과 레저로 쉽게 돈을 번 베트남의 간판 기업들은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도 쉬웠다. 은행들은 거의 10%에 육박하는 예대 마진을 누리며 시쳇말로 떼돈을 벌었다. 코로나19는 과거의 선순환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가 2009년 금융위기 때처럼 붕괴할 가능성은 낮다. 여전히 해외 자본시장과의 연계가 매우 낮은 데다 차이나 원을 고려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베트남의 발전 속도다. 아킬레스건을 공격당한 베트남은 당분간 절름발이로 지내야 할 수도 있다. 리틀 타이거 베트남이 호랑이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물음표는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베트남 총리가 한국 기업 공장을 격려 방문한 데 이어 베트남 정부가 오는 30일 현지 한국 기업들과 대규모 투자 상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에 공장을 지으려던 계획을 줄줄이 취소하면서 경제적 타격이 현실화되자 뒤늦게 경제회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 한국에 코로나19가 창궐할 당시 코로나19는 사우스 코로나라며 한국을 비하하고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혐한을 서슴지 않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4월 15일 이후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베트남은 사실상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으로 보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이어 효성까지 한국 대기업들이 연이어 베트남 공장 설립 계획을 취소하면서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기존에 있던 베트남 공장과 사업장까지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인지 베트남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 뒤늦게 손을 내미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은 오는 30일 베트남 하노이 외교부 및인 청사에서 현지 한국 기업과 대규모 투자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가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과 투자 상담회를 갖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행사는 베트남 외교부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베트남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한국 기업과 관계를 쌓는 것에 인색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GDP 성장이 예상치를 훨씬 하회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시선을 돌리려 하는 한국 기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코트라에 따르면 한국은 198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 베트남에 677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베트남에 투자한 135개 투자국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